정글과 밀림, 이 단어가 가장 잘 연상되는 곳을 꼽으라면 단연 아마존입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은 그 크기만 670만 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면적의 66배에 달하며 이곳에 사는 곤충만 250만 종, 또 만종에 가까운 척추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려 3,900억 그루의 나무들이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종수는 16,000여 종이나 될 정도로 아마존은 그야말로 생물 다양성의 끝판왕이죠. 특히 빽빽이 들어찬 나무들이 잎사귀로 햇빛을 모두 가리고 있어 숲 안은 늘 어둡고 축축합니다. 이처럼 숲이 우거져 지붕 모양의 덮개를 형성한 것을 캐노피라고 하는데 지금의 아마존은 캐노피 밀도가 무척 높은 곳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구의 시계를 약 6,500만 년 전으로 돌리면 당시의 아마존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기후는 지금처럼 덥고 습했지만 소천류와 침엽수 같은 거시 식물들이 약간의 간격을 두어 뿌리를 내렸기에 하늘을 가릴 만한 빽빽한 숲은 조성되지 않았으며 꽃이 피는 속시식물보다는 고사리 같은 양치류들이 주를 이뤘죠. 이렇듯 공룡시대의 아마존은 열대우림이라고 하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엉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금의 아마존을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아마존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아마존은 단 하나의 사건으로 탄생했습니다. 네, 바로 6,500만 년 전 소행성 충돌이죠. 느닷없이 지구로 날아온 소행성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충돌했고 대규모의 지진과 더불어 하늘에서는 열기에 녹은 뜨거운 유리질 암석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는 대규모의 산불이 일어났죠. 그리고 충돌로 인한 분진과 미세먼지는 삽시간에 지구를 덮어 햇빛을 차단했고 모든 숲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당연히 식물을 근간으로 살던 거대한 초식 공룡들도 맥없이 쓰러져 나갔죠. 아마 충돌 지역과 가까웠던 아마존은 그 피해가 더 막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멸종이 어떻게 지금의 아마존을 만들었다는 걸까요? 지난 2021년 4월 파나마 스미소니언 열대연구소의 모니카 카르발로 박사는 콜롬비아 전역에서 5만 개의 꽃가루 알갱이와 6천 개의 식물 화석을 수집하고 분석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행성이 충돌하기 전의 백악기 지층에서는 양치류와 거시식물이 52%, 속시식물이 48%의 비율로 분포했던 반면 소행성 충돌 직후의 지층에서는 속시식물 화석의 비율이 무려 84%까지 급증했던 겁니다. 이는 소행성 충돌이 아마존의 식물상을 180도 바꿔놨음을 뜻하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속시, 거시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식물들이 사라졌을 텐데 어떻게 유독 속시 식물들만 빠르게 번성해서 열대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걸까요? 연구진은 첫 번째 이유로 비료의 공급을 꼽았습니다. 운석이 충돌하며 발생한 먼지 구름과 잿더미에는 식물 성장에 필요한 인이 다량 함유돼 있었는데 먼지가 땅으로 가라앉으면서 인이 토양에 공급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인이 풍부한 비옥한 토양에서는 거시식물보다 속시식물이 더 빠르게 생장을 한다는 겁니다. 즉 인의 공급은 폐허가 된 아마존 토양에서 속시식물이 우점종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 작용한 거죠. 또 7,500만 년 전부터 다양해지기 시작한 콩가 식물들은 뿌리에 서식하는 뿌리옥 박테리아의 도움으로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시킬 수 있어 더욱 빠르게 아마존의 빈 생태적 틈새를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은 대멸종 이후 600만 년 동안 차츰 속시식물들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열대림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공룡의 멸종이었죠. 카르발로 박사는 대멸종 이전에는 거대한 초식 공룡들이 우뚝 솟은 나무의 잎사귀들을 뜯어먹었던 탓에 숲의 캐노피 밀도가 낮게 유지되고 햇빛이 지면에 골고루 닿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룡이 멸종하면서 속시식물들의 잎사귀를 대량으로 먹어치울 동물들이 없어지게 됐고 이는 속시식물들의 번성을 가속화시켜 아마존 밀림은 차츰 빽빽한 숲으로 뒤덮이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백악기 이전에는 숲의 캐노피 밀도가 낮았고 그 이후에는 숲의 캐노피 밀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그 답은 탄소 동위원소의 비율에 있습니다. 빽빽한 숲에서는 이렇게 키가 큰 식물들만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위쪽 아래쪽 식물들의 탄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반면 개방된 숲에서는 모든 식물이 햇빛을 골고루 받아 어느 식물이건 탄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같죠. 그런데 대멸종 이전 아마존 식물 화석에서 추출한 탄소 동위원소의 비율은 높이 자란 식물이건 아래쪽에 사는 식물이건 간에 큰 차이 없이 비슷했습니다. 이는 대멸종 이전 아마존 숲은 개방돼 있었고 모든 식물들이 골고루 햇빛을 받으면서 성장했음을 뜻하죠. 반면 대멸종 이후의 식물 화석군에서는 탄소 동위원소 비율에 차이가 컸습니다. 즉 키 큰 나무들이 햇빛을 가려 아래쪽에 사는 식물들은 광합성량이 부족했고 이는 아마존이 백악기 대멸종 이후 빽빽한 숲으로 변했음을 말해주죠. 간단히 정리하자면 소행성 충돌 이후 토양에 공급된 다량의 인 그리고
콩과 식물의 번성, 끝으로 수많은 잎사귀를 먹어치웠던 공룡의 멸종이 지금의 아마존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토록 장엄하고도 울창한 지금의 아마존이 백악기 대멸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 정말 아이러니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얽히고 설켜 끝없이 변화하는 지구의 생태계는 놀라움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